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2학기 17장과 18장을 위해서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했었고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로매틱 화합물들이 어떤 화합물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와 같은 그 벤젠은 우리가 이와 같은 즉 구조가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구조지요. 그래서 이것은 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고 분자식은 C가 6개, H가 6개 이런 화합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화합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가 되나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구조. 이건 뭐였죠? 이게 집에서 옷장 속에 넣어놓은 납탈렌 같은 이런 화합물들이죠. 근데 그런 화합물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가 되나요? 냄새는 나는데 이게 향은 아니죠. 향 냄새가 좋은 냄새는 아니지만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고 냄새가 나는 물질, 우리가 향수라든지 향이라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좀 어쨌든 냄새가 나는 이런 물질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로매틱 화합물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아로매틱 화합물, 그죠? 그럼 벤젠도 뭐가 되나요? 벤젠도 아로매틱 화합물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벤젠이 이와 같은 우리가 살펴봤던 이중결합의 브로미네이션은 쉽게 되는데 이와 같은 벤젠에다가 브로미네이션은 절대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 거기서 왜 안 일어나는가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리 내의 에너지가 아주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할 뭐가 되나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다가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벤젠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를 둘을 사용했죠. 이번에는 뭐가 되나 반응이 갔어. 반응이 갔죠. 근데 보니까 H가 하나 없어지고 비알이 들어갔어. 그래서 이것은 최한 반응, 그 에디션 리액션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뭐가 되나 지금 에디션 리액션이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되나 최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났을까를 이리 보니까 원인은 여기에 뭐가 되나 여기에 FeBr3 뭐냐면은 이 촉매를 캐탈리스트를 사용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럼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촉매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전체적인 반응은 일렉트로필릭 그 다음에 에디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나 일렉트로필릭 아로매틱 서브스티튜션 반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벤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벤젠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겼다,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 뭐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정확한 구조는 둘 다 틀렸습니다. 이런 구조도 아니고 이런 구조도 아니고 요 구조와 요 구조의 중간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캔클러라고 하는 구조가 뭐냐? 참 그래서 C가 6에 H가 6인데 뭐가 되나요? 이런 화합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탄소가 6개인데 수소가 6개밖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물질을 고민을 했는데 깜빡 졸면서 이 뱀이
꼬리를 또아리를 털고 있는 걸 꿈속에서 보고 벤젠의 구조가 이와 같이 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C가 6개에 H가 6개. 그래서 구조는 이런 구조도 가능하고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구조도 아니고 이런 구조, 요 구조 두 가지 구조에 뭐가 되는가 하면 요 두 구조는 서로가 뭐가 되나 레조넌스 구조가 되죠. 공명 구조가 되는데 공명 구조 두 가지는 정확한 구조는 아니면 요 두 가지를 합한 게 정확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는 하나는 이중결합, 하나는 단일결합이지만 뭐가 되나 이중결합 세 개가 골고루 퍼져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은 이와 같은 벤젠의 구조는 평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P 궤도 함수가 하나씩 남아 있게 되는 거죠. sp2 궤도 함수가 6개가 있고 탄소가 그 다음에 여기에 P 궤도가 하나씩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퍼져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샌드위치 타입처럼 이렇게 두 개의 빵을 포개난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는 아니구나. 이 구조도 아니고 요 두 개가 합해져 있는 구조구나를 이해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줄 것은 요 결합 길이를 보니까 요 결합 길이나 요 결합 길이나 요 결합 길이나 요 결합 길이나 모두가 똑같아. 다 139 피코미터라. 그런데 이와 같이 단일 결합은 153이고 이것은 이와 같은 이중 결합은 134 피코미터가 되는데 이거는 뭐가 되나?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가 되나? 전체적으로 골고루 디로컬라이즈드 돼 가지고 있다. 이 이중 결합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화합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되느냐? 벤젠의 한 고리에 처항기가 있을 때 기본적인 이름은 벤젠이 되겠죠. 벤젠에 뭐가 붙어 있나? 에설 그룹이 붙어 있으니까 에설 벤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붙어 터실이 붙을 벤젠 아니면은 CL이 붙어 있으니까 크로로 벤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처항기가 한 개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부르던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가 되나요? 지금 메슬 벤젠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옛날에는 톨루엔이라고 불러왔고 지금도 톨루엔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뭐가 되나? 하이드록시 벤젠인데 옛날부터 페노롤로 불러왔어. 그러니까 지금도 페노롤을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미노 벤젠인데 이 지금까지 뭐가 되나? 아닐린.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이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가 되나요? 옛날부터 불러오던 이름인데 둘 다 정확한 이름으로 보는 것이죠. 아닐린이나 아미노 벤젠이나 페놀이나 하이드록시 벤젠이나. 자, 이번에는 처항기가 두 개가 있을 때에 이 보면은 여기도 처항기가 BR이 두 개, 여기도 BR이 두 개, 여기도 BR이 두 개입니다. 이 화합물이 같은 화합물이냐는 거죠. 하나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1, 2 포지션이 되는 것이 이것은 1, 3가 되고 이것은 1, 4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은 1, 2에 그 다음에 벤젠에 브로모가 두 개 있으니까 1, 2 다이브로모 벤젠, 1, 3 다이브로모 벤젠, 1, 4 다이브로모 벤젠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옛날부터 부를 때에 이렇게 두 개가 연속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올소라고 해줬어요. 올소 위치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한 칸 건너서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메타 위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1, 2, 3, 4가 되면 두 칸이 사이에 두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파라 포지션이다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는 also에 뭐가 되나요? also에 O를 써가지고 also 다이브로모 벤젠 그 다음에 메타
다이브로모 벤젠, 그 다음에 파라 다이브로모 벤젠 이런 식으로 불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이 서로 다른 경우도 되겠죠. BR과 CL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되면 also는 also가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브로모 B, 클로로 C, 이게 B가 빠르니까 브로모 클로로 벤젠. 아니면은 뭐가 되나? 서로 메타 비치인데 플로로 그 다음에 나이트로니까 이것이 더 적지. 그래서 알파벳 우선순위죠. 플로로 나이트로 벤젠. 아니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파라 브로모 그 다음에 뭐 메스를 해도 되지만 요 자체가 아까 우리가 뭐였나요? 요게 하나의 벤젠이고 요게 벤젠의 메스 그룹이 있을 때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라 브로모 톨루엔 아니면은 also 나이트로 페놀 여기 페놀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취환기의 번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취환기의 번호가 작도록 여기서 붙여주면 1, 2, 4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해주게 되면 1, 3,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취환기의 전체 합한 번호가 작도록 하기 위해서 본다면은 번호를 1, 2, 4, 1, 2, 3, 4, 5, 6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뭐가 되나요? 알파벳 순으로 C냐, 아니면은 E냐, 아니면은 P냐. 그죠? 그럼 뭐가 되나? 알파벳은 이게 가장 빠르죠. 그래서 4클로로 1에슬 2프로필 벤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불러줘도 되지만 요 자체가 하나 이름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번호가 작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 5번 하는 것이 적겠죠. 그래서 2,5에 다이클로로 그 다음에 아닐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베닐 자체가 이와 같은 벤젠 자체가 벤젠고리 자체가 하나의 취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베닐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벤젠이 되겠죠. 벤젠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페놀은 여기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큰 그룹이 있고 여기가 이것이 취환기로 붙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벤질 그룹이라고 해주고 돼요. 이것이 취환기로 붙어 있을 때는 이것이 페닐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화합물들의 어떤 스펙트로스코피를 찍었을 때의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R이라든지 NMR이라든지 카본설틴 NMR을 찍어보게 되면은 이것이 메타 빛인지 완투 빛인지 그 다음에 올수 빛인지 아니면 파라 빛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합물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이와 같은 특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이와 같은 벤젠 그룹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IR을 사용해 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sp2 카본하일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가 되죠. 이것이 대개 3,150에서 3,000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IR 피크로 봐서는 3,000에서 왼쪽으로 피크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흡수 피크가. 그런데 우리가 NMR을 찍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프로톤은 정확하게 6.5에서 8 ppm 사이에서 상당히 뭐가 되는가 하면은 디실드가 벗겨져 가지고 있는 프로톤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다운필드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에서 CH2가 되면은 벤질릭 CH가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다운필드에서 나오는 것이 이번에는 실드가 많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sp
여기에 있는 요것은 sp2 카본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H는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1ppm에서 2ppm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 1.5에서 5ppm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와 같은 벤젠 고리 화합물들을 카본 설틴 NMR을 찍어주게 되면은 카본의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두 개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을 때는 1, 2로 돼 가지고 있는 행태, also 위치로 돼 가지고 있는 행태는 탄소의 종류가 요 한 가지 같죠? 그 다음에 요거 같죠? 요거 같죠? 그러면 피크가 3개로 나옵니다. 피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피크가 3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는 똑같은 두 개지만은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메타 위치로 돼 가지고 있을 때는 요 종류 하나, 요 종류 하나, 요 종류 하나, 요 종류 하나 4개로 나뉘게 되죠. 그래 피크가 4개가 나오는 거죠. 피크가 똑같은 우리가 피크를 보는데 피크의 숫자가 똑같은 벤젠에 취향기가 2개 있는 것인데 이것은 피크가 4개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1, 4 위치로 돼 가지고 되면은 요거하고 동일하고 요거하고 4개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피크가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NMR, IR 이런 걸 잘 안 배웠는데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3에서 다루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정확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특징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1, 2 위치다. 그럼 뭐가 되나요? 카본 설틴 NMR은 피크가 3개라.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벤젠 고리가 1, 3 위치로 있으면은 1, 3 위치로 있으면은 피크가 4개나 나와. 그 다음에 1, 4 위치로 있다면 피크가 2개나.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뭐가 되나요? 벤젠이 2개의 취향기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피크가 3개로 나오면 이것은 1, 2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피크가 4개로 나오면은 1, 3 위치에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피크가 2개로 나온다면 뭐가 되나요? 1, 4 위치에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스펙트로스코픽 옵서션을 가지고 어떤 화합물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여기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아로매틱 화합물 중에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화합물들이 있죠. 요즘은 이게 탄소 섬유라든지 아니면은 나노 튜브라든지 모두가 다 탄소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벤조 알파 파이렌이라고 하는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담배를 아주 깊숙하게 빨아들일 때에 아주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질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다니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DNA나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해 가지고 새로운 DNA 변종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화합물이지만은 또 전자재료로서는 또 이런 것들이 유용한 화합물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의약품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약품들이 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활성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개 그 화합물들이 기체, 액체, 고체를 했을 때 고체 물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보관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아스피린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나, 그 화합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딱 프로덕트를 보게 되면 하얀 가루입니다.
하얀 가루니까 그걸 타블렛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타이레놀도 마찬가지가 되고 벤젠고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화합물이 우리가 벤젠은 액체지만 나프탈렌만 되더라도 뭐가 되나요?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의약품으로 활용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 방향족성 아로매틱 화합물이 또 어떤 여러 가지 양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형태가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본 화합물들이 있나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되나 아주 인기를 누렸던 화합물, 누리고 있는 화합물 중에 하나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바이아그라죠. 이와 같은 비아그라. 비아그라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을 했다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바람에 폐기 처분됐다가 다시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로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 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젠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수소화 반응을 쉽게 해주게 되면은 벤젠고리가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을 때 사이클로헥센이 되는 거죠.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을 때 또 수소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사이클로헥센, 벤젠결합 구조가 이중결합이 세 개, 즉 벤젠인 경우도 우리가 물론 쉽지는 않게 되겠지만은 고온 고압에서 수소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사이클로헥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뭘 하나요? 여기서는 120kJ per 몰이 방출이 되는 바람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이 두 개니까 232, 240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중결합이 세 개가 되면은 여기에서 벤젠이 되면은 오히려 232보다도 적은 208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뭐가 되나요? 그렇게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화합물보다도 이중결합이 세 개 있는 벤젠이 더 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 두 개로 비교해도 그렇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그 뭐죠? 이중결합이 요는 경우는 이중결합끼리나 단일결합끼리나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중결합 한 개, 이중결합 한 개, 이중결합 한 개가 있는 이런 물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벤젠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벤젠이 훨씬 더 안정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안정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벤젠의 뭐 안정한 에너지다 할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전자 이동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세 개의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벤젠의 공명 에너지 때문에 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슬라이드는 요 앞에서 한번 보기는 봤는데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돼가지고 세 개로 연속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은 이와 같은 요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벤젠에서는 요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정도만큼이 더 이 화합물보다는 더 안정하다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가 되나? 벤젠에는 이중결합성이 있지만은 그 벤젠 화합물 자체가 너무나 안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은 안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이것을 억지로라도 반응을 시키려면 반응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다. 뭐냐면 조건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한 반응을 기다리는데 취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그 다음에 다른 반응 조건을 더해 가지고 반응을 시켰을 때는 이것이 뭐가 되나 취한 반응이 일어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벤젠고리는 이중결합의 반응성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중결합의 반응성은 첨가 반응이잖아. 근데 첨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는 뭐가 되나? 취한 반응이 일어나 주는데 취한 반응도 우리가 배웠던 SN1, SN2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주한 반응도 뭐가 되나? 주한 반응인데 aromatic substitution. 근데 일어나는 시작은 일렉트로필릭 가지고 일렉트로필릭 aromatic substitution을 통해서 이와 같은 H가 그 다음에 Br로 치환이 되는 이런 반응을 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와 같은 aromaticity가 되면 방향족성이죠. 방향족성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pH 함수가 하나 6개가 나란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골고루 퍼져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있는 것보다는 더 안정하다 하는 것이죠. 더 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이와 같은 아로매티시티를 벤젠처럼 안정한 화합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뭐가 되나요? 분자 자체가 평행이 돼야 돼. 이거는 뭐가 되나? 이게 기울어지죠. 이렇게 평행이 돼야 돼. 이것은 평면이 돼줘야 돼요. 평면이 되는데 우리가 이중결합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평면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로매티시티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벤젠의 성질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중결합 성질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뭐가 되나? 첨가 반응이 일어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벤젠은 평면이 돼줘야 되는데 이것은 평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벤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중결합의 성질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 첨가 반응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에 또 아로매티시티가 되는가 하면은 세 번째가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이 있는데 모두가 다 뭐가 되나? 컨주게이션 돼가지고 연속돼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중결합, 여기 연속돼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되나? 이중결합, 여기는 연속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것도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 세가 여기는 연속돼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연속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뭐가 되나? 분자가 반드시 완전하게 컨주게이션이 돼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벤젠처럼 구조가 돼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 평면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휴켈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룰을 제정, 휴켈루를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맞다. 그럼 벤젠에가 있어서는 뭐가 되나요? 벤젠에 있어서는 6파이 일렉트론이야. p계도 함수가 뭐가 되나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분자 모양이 사이클릭이면서 이게 하나의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벤젠은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p계도 함수를 가지고 있고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파이 일렉트론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파이 일렉트론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이게 n이 1일 때는 뭐가 되나? 이것이 6개가 되죠. n이 2일 때는 뭐가 되나요? n이 2가 되면은 이것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꼬리나 6꼬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돼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을 다 만족하게 되면은 이것도 뭐가 되나요? 아로매티시티 방향족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조건이 뭐가 되나요? 지금 평면이 돼야 되고 컨주게이션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휴켈룰을 따라줬을 때에 요것을 맞았을 때에 우리가 아로매티시티 방향족성 아로매티시티라고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로매티시티 화합물은 그죠? 첫 번째는 고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두 번째는 평면이 돼줘야 되죠. 세 번째는 완전한 컨주게이션이 일어나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뭘 만족시켜줘야 되나? 휴켈루를 만족을 시켜줬을 때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아로매티시티, 즉 방향족성 화합물이다라고 분류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합물의 종류는 크게 아로매틱 화합물이냐,
아니면은 엔티 아로매틱 화합물이냐, 아니면은 노 아로매틱 화합물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은 아로매틱 화합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4M 플러스 2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엔티 아로매틱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미 이중결합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노 아로매틱,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격하게 분류를 한다면 아로매틱 화합물, 그 다음에 엔티 아로매틱 화합물, 그 다음에 난 아로매틱 화합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4m 플러스 2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되나? 평면이냐, 그죠? 평면이냐, 그 다음에 컨주게이티드 된 링이냐, 그죠? 링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플래너 돼 가지고 있어야 되죠. 4m 플러스 2파이 룰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보면은 뭐가 되나요? 14파이 일렉트론이니까 n이 3이 되면은 12, 그 다음에 2, 14.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나? 평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컨주게이트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족시키니까 이것은 아로매틱 화합물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18개가 되면은 이게 4가 되면은 4, 4, 16 플러스 2. 이것도 뭐가 되나요? 4m 플러스 2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뭐가 되나요? 평면이고, 고리고, 컨주게이션제가 아로매틱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평면이죠. 평면이고, 고리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왜 아로매틱이 아닌가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2 플러스 2, 8은 10은 가능하죠. 그러면은 하면은 이와 같은 것처럼 사이클릭이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지금 휴결률을 만족을 하죠. 휴결률을 만족하지만은 뭐가 되나? 이 자체가 뭐였죠? 아까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평면이 안 됩니다. 평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화합물들은 우리가 not aromatic, non-aromatic이다, 아로매틱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아로매틱 화합물이죠. 납탈렌 10개 있는 거, 그 다음에 14개, 그 다음에 14개 있는 것들이 다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기서 이렇게 전자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중결합 안에서는 아로매티시스 안에서는 이게 이동이 가능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레조넌스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로매틱하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하고 그 다음에 헤테로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헤테로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아로매틱 화합물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헤테로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리는 지금까지는 다 뭐였나요?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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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로 있는데, 여기에서 N이라든지 아니면은 O라든지 아니면은 S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C가 아닌 다른 N이라든지 S라든지 O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을 뭐가 되나? 헤테로사이클릭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피리딘 같은 경우에 6 일렉트론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 피리딘이 아로매틱 화합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아로매틱 화합물은 4m 플러스 2파이 룰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뭐가 되나?
피계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죠? 다섯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n이 가지고 있는 궤도함수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sp2 궤도함수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나? 비공유진자쌍이 있지만 H가 아니고 비공유진자쌍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sp2 카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p 궤도함수가 하나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전체적으로 5개가 아니라 p 궤도함수가 6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비공유진자쌍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sp2 일렉트론이 되는 거니까 관계없죠. 그럼 전체적인 p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니까 뭘 만나요? 여기에 맞는 거죠. 그래서 피리딘도 이와 같은 사이클릭 화합물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고평면이면서 그 다음에 고리 화합물이면서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되나요?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휴켈 룰을 만족을 시켜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사이클릭 컴파운드도 아로매티시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 피리딘은 아로매티시티 방향족성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파이롤을 보는 거죠. 파이롤을 보게 되면은 파이롤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p 궤도함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죠. 파이롤은 그런데 여기에 요 경우도 요 p도 마찬가지로 요 n도 마찬가지로 sp2n이 되겠죠. 나이트로전.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파이롤이 됐을 때에 여기에 있는 전자가 두 개가 있게 되죠. 여기 있는 전자가 두 개가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에 몇 개 있는 전자가 두 개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6개가 되죠. 6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리딘 화합물도 아로매티시티, 그 다음에 바이롤 화합물도 아로매티시티, 방향족성 화합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히스타민을 한번 볼까요? 히스타민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히스타민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은 p 궤도함수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요 경우도 sp2 타입의 n, 요 경우도 sp2 타입의 n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NH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전자가 두 개가 있죠. 두 개. p 궤도함수 전자 두 개. 그 다음 이거는 NH2, N의 sp2N의 요것은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p 궤도함수의 전자가 한 개 있죠. 그럼 전자가 몇 개 있나? 하나, 둘, 세 개 있었고 여기에 한 개 더 있으니 네 개. 그 다음 여기 두 개니까 다섯, 6개 되니까 뭐가 되나? 피리딘이나 그 다음에 벤전처럼 6개의 4파이 플러스 2 일렉트론, 4m 플러스 2파이 룰에 맞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히스타민도 아로매틱 화합물이고 이것은 N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로매틱 헤테로사이클릭 화합물이다. 그리고 두 개가 N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화합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아로매티시티인가 아닌지, 아로매틱 화합물인지 아닌지,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플러스 이온이나 마이너스 이온이 했을 때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서 요 p 궤도함수가 여기 두 개가 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뭐가 되나? 여기에 음이온은 사이클로펜타디에닐 아니온은 뭐가 되나? 아로매티시티를 나타낸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로매티시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맹 구조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아로매틱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없죠.
2가 안 되죠. 4n-파이 일렉트론이니까 이것은 엔티 아로매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5 일렉트론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4n도 아니고 4n 플러스 2파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나? 난 아로매틱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4n 플러스 2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으면 아로매틱 화합물. 그 다음에 4n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으면 엔티 아로매틱.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난 아로매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행태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이 어떻게 아로매틱 화합물인가?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죠. 여기는 이게 컨주게이션이 안 되니까 이것은 반듯하게 뭐가 당연하게 not aromatic 화합물이 되겠죠.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것을 어떻게 해주게 되면 여기서 베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베이스를 가지고 요 H를 하나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로매틱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가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해 주게 되니까 아로매틱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행태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행태는 지금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전자는 있지만은 여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요? 지금 전자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전자가 없는 경우가 되면서 이런 화합물들이 아로매틱인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6 일렉트론은 맞죠. 6 일렉트론은 맞고, 그 다음에 p 궤도 함수가 하나가 전자가 지금 있긴 있는데 궤도 함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맞추니까 이것이 아로매틱이다 아니다 했을 때 아로매틱 쪽으로 보면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휴켈루를 만든 이유가 뭔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벤젠은 파이 일렉트론 6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이클로부타다이엔은 4개만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로매틱, 이런 형태가 우리가 4 일렉트론인데 엔티 아로마틱, 4도 아니고 6도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4파이도 아니고 4m 플러스 2파이도 아닐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난 아로매틱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분자 궤도 함수를 가지고 몰레큘러 오비탈을 가지고 우리가 MO를 시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합을 한다는 것은 요 p 궤도 함수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났을 때에 결합이 되지만은 이렇게 만나지만은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은 이것이 두 개가 반대가 되면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행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합이 일어나는 행태, 이런 경우에서는 반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타이 본딩이라고 파이 스타 엔타이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 이런 경우는 본딩이 되는 경우죠. 파이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p 궤도 함수 두 개가 있게 되면은 두 가지의 또 궤도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죠. p 궤도 함수 한 개가 만나게 되면 두 개의 궤도 함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파이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엔타이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p 궤도 함수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가 안정한 쪽의 파이 본딩 일렉트론 파이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그
그 다음에 여기보다 불안정한 쪽에 에너지가 높은 쪽에 엔타이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전자는 당연하게 여기가 채워지고 오큐파이드 되고, 이것은 뭐가 되나 베이컨트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피궤도 함수를 벤젠은 6개를 가지고 있죠. 피궤도 함수를 6개 가지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피궤도 함수를 6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2개일 때 2개니까 6개일 때는 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본딩, 파이 본딩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이 하나, 2개, 3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이 하나, 둘,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 본딩 오비탈 중에서도 아주 안정한 로스트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몰레큘러 오비탈이 1개, 그 다음에 요보다 조금 에너지가 높은 것이 2개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 파이스타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에너지가 같은 쪽에 2개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더 높은 곳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전체가 6개, 여기에서 하나, 둘, 둘, 하나 이렇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죠. 하나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호모가 나오고, 하나는 루모가 나오는 거죠. 그럼 호모는 뭐고 루모는 뭘까요?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에서 본다면 뭐가 되나? 이것은 호모는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거죠. 이것은 호모는. 루모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것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거죠. 이거보다 낮잖아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것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 루모다.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호모라는 의미는 뭐가 되나요? highest occupied, 가장 높은 곳에 채워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몰레큘러 오비탈. 그래서 호모는 채워진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게 호모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채워진 거, 여기도 채워지고 여기도 채워졌죠. 이게 더 높죠. 가장 높은 것이 highest occupied 몰레큘러 오비탈이 호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채워지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뭐가 되나? lowest, 낮은 거죠. 낮은 것인데 뭐가 되나? 채워지지 않은 unoccupied 몰레큘러 오비탈, 즉 루모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호모 루모. 근데 갑자기 왜 호모 루모가 나옵니까? 나중에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호모 루모가 깊숙하게 관여를 합니다. 호모가 반응을 하지 못하고 루모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호모가 반응을 하고 루모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호모가 뭔지 루모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분자 궤도 함수를 가지고 반응을 설명할 때는 꼭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어떻게 이와 같은 전자가 2개일 때, 4개일 때, 10개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쫙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가 채워진 쪽, 안 채워진 쪽, 그 다음에 본딩,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반응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탄소가 모였는데, 탄소만 모였어요. 여기에 지금 수소가 어디에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있죠. 다이아몬드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그래파이트도 탄소만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그래파이트는 이게 하나의 청으로 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층씩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파이트는 이런 반면에 또 그래핀은 조금 이거하고는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걷어낸 부분을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 이것이 튜브 형태로 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카본 나노 튜브, CN 튜브라고 이야기도 하고, 카본 나노 필드 튜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 축구공처럼 생겼죠. 축구공처럼. 이렇게 생긴 화합물들, 플루렌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아까 여기서 봤던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개는 뭐가 되나? 벤젠은 탄소와 수소로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이와 같은 화합물은 모두가 다 탄소로서 이루어진 화합물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다이아몬드가 강한 줄은. 마찬가지로 탄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들, 그라파이트나 그래핀이나 카본 나노튜브나 플루렌 이런 것들이 뭐가 되나요? 아주 안정한, 그 다음에 단단한 화합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축구공이라고 했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렇게 되는 것들, 아니면은 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플루렌 화합물이고, 이거는 탄소가 60개짜리죠. 60개짜리 화합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갖다가 특히 버크민스터 플루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화합물들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뭐가 되나요? 핑민이 아니죠. 핑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나? 이것은 아로매틱 화합물은 아니지만은, 방역소는 아니지만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17장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 자료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연습 문제 풀이도 올려놓고 하니까 연습 문제 푸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인터넷상에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